지금 이 숫자들 뉴스에서 다들 확인했지? 원달러 환율 1,530원 돌파, 휘발유 리터당 1,900원대. 18년 전 리먼 사태 때나 보더니 공포스러운 숫자들이 지금 우리네 안방 문턱까지 밀고 들어왔어. 특히 이번 4월은 분명 3월보다 더 우리 자산의 생사를 가를 운명의 달이 될 거야. 오는 4월 5일, 미국이 예고한 마지막 협상 시한이 끝나는 순간을 주목해야 해. 만약 여기서 협상이 깨져 중동의 불길이 기름값과 환율을 동시에 폭등시키면 그 직격탄은 곧바로 우리 지갑으로 날아오거든. 하지만 겁먹고 도망칠 때가 아니야. 경제학 주인장인 내가 급변하는 4월 시장에 맞춰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낱낱이 풀어줄 거거든. 특히 이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4가지 핵심 종목까지 공개할 거야.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과 중간에 끈 사람의 자산 격차 6개월 뒤면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질 거야. 자, 지금부터 내 말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잘 들어봐. 요즘 마트 가봤어? 종량제 봉투 풀절이네. 박스째 사재기 한다네. 말이 많지? 이거 절대 웃어넘길 가십거리가 아니야. 비닐봉지,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과자 봉지까지 우리가 쓰는 이 물건들의 뿌리가 뭔지 알아? 바로 나프타라는 거야. 석유를 끓여서 얻는 일종의 기초 반죽이지. 빵집에 밀가루가 없으면 빵을 못 굽는 것처럼 우리 공장에 이 나프타가 없으면 비닐봉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도 못 만들어낸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그 나프타를 만들 기름을 실은 배들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꽉 막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기름의 70%가 그 좁은 바닷길을 지나오는데 거기가 전쟁터가 됐으니 생명줄이 끊긴 거나 다름없지. 당장 5월부터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원료가 없어서 생필품 가격이 미친 듯이 롤러코스터를 탈 거야. 전쟁은 저 멀리 이란에서 터졌는데 정작 비명은 우리 집 부엌 식탁 위에서 터지는 꼴이지.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에너지 대란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공장까지 멈춰 세우려 한다는 사실이야. 헬륨이라는 가스 알지? 풍선 불 때 쓰는 거 말고 반도체 칩을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식힐 때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재료거든. 근데 이 헬륨의 전 세계 공급 30%를 담당하는 카타르가 지금 이란의 공격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배가 끊겼어. 일주일 만에 헬륨 값이 50%나 폭등했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전쟁 대비해서 6개월치를 비축해뒀다지만 전쟁이 여름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엔비디아에서 주문은 쏟아지는데 물건을 못 만드는 사상 초유의 공급 중단 사태가 현실이 되는 거야. 업황은 단군 일의 최고인데 원료가 없어서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 될 위기라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어. 그래도 6월쯤 미국이 금리 내리면 숨통 좀 트이지 않을까? 미안하지만 그 달콤한 상상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현명해. 기름값이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데 미쳤다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금리 내리는 순간 물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텐데 말이야. 이제는 금리 인하를 기다릴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해.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내 월급과 실물 경기는 꽁꽁 얼어붙는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잔인한 성적표가 우리 식탁 앞에 도착해버린 거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야. 이 아수라장에서 내 돈을 어떻게 지키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것인가?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런 공포의 정점에서 오히려 콧노래를 불렀거든. 그는 가프라는 전략을 평생의 무기로 썼어. 가프 전략이란 기업이 돈을 버는 속도인 이익 성장률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나타내는 PEG 비율을 따져서 알짜배기를 골라내는 거야. 즉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를 찾으라는 뜻이지. 지금처럼 전쟁 공포에 다 같이 얻어맞아서 위대한 기업들의 주가가 헐값이 됐을 때 남들이 울며 던지는 그 보석 같은 주식들을 주워 담는 사람이 결국 10년 뒤에 승자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수백 장의 월가 리포트를 뒤지고 밤새워 숫자를 분석해 뽑아낸 지금 당장 갈아타야 할 4가지 종목 바로 나열해 줄게. 첫째, AI 인프라의 심장, 엔비디아야. 지금 주가가 전쟁 공포에 출렁인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 AI 생태계가 굴러가는 한 엔비디아 GPU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2026년 현재 엔비디아의 이익 성장세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EG 비율이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이건 기업이 벌어들이는 무시무시한 돈의 속도에 비해 주가가 지극히 합리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이야. 인프라 독점 기업은 위기 뒤에 가장 먼저 가장 높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으니 시장이 공포에 질려 내던지는 지금이 일생일대의 줍줍 기회라는 걸 기억해. 둘째, 전쟁의 불확실성을 방어할 쉐브론이야. 중동 정세가 불안해서 유가가 오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돈을 쓸어 담는 기업이지. 미국 셰일가스 패권의 핵심이자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을 가진 공룡 기업이야. 에너지 대란이 오면 남들은 비명을 지르지만 쉐브론은 그만큼 더 큰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체력을 갖추고 있어. 포트폴리오에 이런 에너지 대장주 하나쯤은 박아둬야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때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낼 거야. 셋째,
현금 보유량 끝판왕 알파벳, 즉 구글이야. 최근 AI 검색 경쟁이 치열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 하지만 본질을 봐. 구글은 지금 그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압도적인 클라우드 성장세로 증명하고 있어. 위기가 깊어질수록 주머니에 현금이 두둑한 기업이 결국 왕좌를 지키게 돼 있어. 남들이 빚더미에 앉아 허덕일 때 쌓아둔 현금으로 경쟁사를 집어삼키며 덩치를 키울 거야.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을 찾는다면 구글만큼 확실한 대안은 없어. 넷째, 내 자산을 지킬 최후의 보루, SGOV야. 미국 단기국채에 투자하는 ETF인데 환율 상승분과 연 4%가 넘는 달러 이자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피소이자 파킹 통장 역할을 할 수 있어.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지금 원화 가치가 깎여나가는 걸 방어하면서 따박따박 현금 흐름까지 만들어주는 효자 종목이야.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져 방향을 잃었을 때 내 소중한 은퇴 자금을 잠시 피신시켜두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어.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면서도 다음 기회를 노릴 실탄을 장전하기 딱이지. 자, 보석 같은 종목들을 골라냈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내 계좌에 요리해서 담느냐가 진짜 핵심이야. 무턱대고 오늘 당장 전 재산 몰빵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야. 4월의 거친 파도가 우리 자산을 삼키려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너의 계좌를 지킬 4월 위기 돌파 3계명을 지금 바로 소개할게. 첫째, 통장 잔고의 최소 20%는 무조건 현금으로 쥐고 있어. 4월 5일 이후 어떤 변동성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거든. 현금은 위기 때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이자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걸 잊지 마. 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이 없으면 그저 공포에 질려 구경만 해야 하지만 실탄이 준비된 사람은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우량주를 줍는 축제를 즐길 수 있어. 둘째, 달러 자산을 확보해.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결국 달러뿐이야.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지금 달러 예금이든 미국 단기국채 ETF인 SGOV든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달러로 채워야 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가 가장 먼저 깎여 나가거든. 이때 달러를 쥐고 있으면 내 전체 자산의 하락을 방어하는 강력한 보험이 돼. 셋째, 공포와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Index가 10 미만인 한 자릿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이건 시장의 조울증을 숫자로 표현한 지표인데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을 뜻해. 우리가 주목할 10 미만의 수치는 시장이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패닉에 빠졌다는 강력한 신호야. 너도 나도 망했다며 비명을 지르고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내던지는 시기지.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총알을 쏘기 시작할 타이밍이야. 한 번에 사지 말고 3개월, 6개월 기간을 두고 쪼개서 사는 분할 매수만이 살 길이야. 2026년 4월 5일 기회의 창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할 거야. 누군가는 TV 뉴스만 보며 공포에 질려 가진 주식을 투매하겠지만 숫자를 읽고 나침반을 쥔 당신은 그 우량한 물량들을 차곡차곡 받아낼 준비를 마쳐야 해. 전쟁은 언젠가 끝날 거고 막혔던 해협도 결국 열릴 거야. 시설 복구가 끝나고 기름값이 안정될 때 시장은 다시 나팔 소리를 울리며 전고점을 향해 달릴 텐데 그때 웃는 사람은 오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공부하며 버틴 당신뿐이야. 오늘 내가 말한 종목들 그냥 이름만 듣고 넘기지 말고 꼭 하나하나 직접 찾아봐. 매출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번 전쟁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내 돈을 지킬 확신이 생겨. 남의 말만 듣고 산 주식은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하게 되지만 내가 분석해서 산 주식은 폭락장에서도 웃으며 더 담을 수 있는 법이야. 오늘 이 긴 분석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어. 시장의 비명이 커질 때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만 나침반을 지인 당신은 그 물량을 받아낼 준비를 마쳐야 해. 10년 뒤 당신의 통장 잔고는 바로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거야. 앞으로도 변해가는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 당신의 관심이 더 날카로운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되거든. 궁금한 경제 관련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줘. 내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당신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 볼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보자.